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이 주았습니다. 카톡으로 저에게 수원 상담을 요청하신 수원생님 계셔가지고 제가 지분 답변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천을 걷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릴 거예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버릴 게 많네요. 제가 이해 안 되고 적지만 첫 번째, 자 우선 행정법은 기본 다 끝나고 이해하지 못해도 바로 기출로 넘어가기 맞습니다. 왜냐면 기본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기본서 이해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우리가 시험 영어 준비하는 거잖아요. 시험 영어라는 거는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니까 결국 정오 판단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반대로 기출이나 기출 해독이 한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본서는 잘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빨리 끝내고 기본서 중요한 내용이 거기다 기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기출 해독을 여러 번 하면서 그 안에서 문제풀이로 기본서 내용 적으면 됩니다. 또 나중에 모의고사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에서 너무 오래 시간 잡지 마시고 기본서가 2번 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기본서를 2번 보는 시간에 차라리 기출을 한 번 더 보기 낫습니다. 자, 초시색이나 기출 해독이 안 된 수험생들은 여러 번 해독하면서 복습하기를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모든 과목이 늦어요. 이건 제가 답변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기출 풀 때 아예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출 풀지 말라고 해요. 못 풀어요. 기본서 한 번 봤다가 어떻게 기출을 풀어요? 그 많은 문제를. 그거는 전공자이거나 재시생분들 중에서 이미 기본서나 기출 해독이 되신 분들이죠. 기출은 푸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국어에서 비문학은 풀어야 돼요. 우리가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영어 과목은 나중에 단계별로 연습을 해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왜 영어는 강사들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실전 왔을 때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또 각 과목별로 계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계산 문제는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하지만 나머지 과목은 푸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암기고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럼 기출 분석하고 외우세요. 그래도 푸는 건 연습해야 되지 않냐? 푸는 거는 기출 해독이 충분히 돼가지고 기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기출 풀려고 하면은 이거 1년에 학교 못해요. 양이 거의 뭐 한 과목도 1000페이지가 넘는데 5과목 5000페이지 그거 언제 보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해설 보고 답을 외워야 할까요?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을 공부하실 때 제 나중에 444 공부법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는 잠깐만 강아지구나. 난 또 무슨 수달인 줄 알았어. 이게 하천이라서 강아지였구나. 기출을 우리가 분석한다는 거는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 단원별에서 기출을 본다고 하면 첫 번째 단원별의 출제 범위를 알아야겠죠.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두 번째 보기양 선지 해설이 다 포인트예요. 우리한테는. 그럼 그 포인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0페이지라고 하면은 한 페이지에 10개 포인트만 나온다 할게요. 10,000개의 포인트 나와요. 그런데 수험생분들이 실제 시험 보는 거는 우리는 20문제라는 거예요. 공무원 9급이 그나마 할 만한 이유는 문제수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과목당 20문제. 야, 10,000개의 포인트에서 20문제 사지선다형이면 80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갔을 때는 80개 포인트 선지 5S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만해요. 기출이 이미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임용고시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임용고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쪽은 답도 공개 안 하고 주관식도 있고 서술도 있고 범위도 많고 그런 시험이 힘들어요. 근데 공무원 해볼만 한 게 기출이 이미 너무 많아요. 그리고 20문제라는 거죠.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 다 출제 포인트 보는 거예요. 해설까지 포인트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해설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기출 해독이 안 돼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강사님들의 강의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강사님들이 자기 강의 들으면 점수 잘 나올 수 있다. 잘 나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 다 들으면요 다른 과목 밀려요. 강사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진 않아요. 강의라는 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과정만 들으면 되는 거지,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합격하지 않아요. 강의를 많이 들어서 합격할 수 있다? 그럼 재시생들이 왜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해독을 해야죠. 수험생들 많이 상담해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수험생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강의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이미 강의만 들어가지고 떨어지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이 시험은 100명이 준비하면 90명은 다 떨어져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의를 무진장 들어요. 그럼 본인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당연히 해독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분들은 결국은 강의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이제 다른 교재 봐라, 이건 뭐 학교들이 추천하는데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 안 봐도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 없어요. 자, 왜냐면 강사님들이 1년 과정 다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사님들이 1년 과정 팔기에 가장 좋은 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교재를 만들면 됩니다.
어려운 동형모의사, 어려운 몇 천재. 그러면 수험생들은 당연히 그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공부하니까 어려운 몇 천재 풀면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럼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ATM 기회가 되는 거죠. 1년 내내 강의만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늦기 시작하신 우리 수험생들 계시잖아요. 강의를 철저하게 들을 것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독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지금 수험생분도 아까 계획을 짰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계속 강의 듣고 있어요. 강의. 이제도 듣던 강의일 텐데 계속 강의 듣는다고 그러죠. 강의 들어서 점수 나오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들 강의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 직접 회독을 해야죠. 자, 그리고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꼼꼼하게 공부하려고요. 그래서 당연히 회독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기본서 여러 번 보고 기출을 풀면은 여러분들 기출을 회독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본서 빠르게 보고 이해 안 돼도 괜찮으니까 당연히 이해 안 되면 당연해요. 기출도 못 풀어요. 어차피 분석하고 그냥 회독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암기하세요. 아,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모의고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출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태 작업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444법 한번 나중에 꼭 자세하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는 거 봤을 때는 444법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자세히 다뤘거든요. 자, 일단 두 번째 국어는 형태론 한 번 더 듣고 기출로 넘어가 문항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대신 국어는 비문학은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문학 공부 방법이나 그런 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강의 노트 32강짜리 하루에 한 가지 들으며 흐름 잡고 단원별로 돌린 후에 그 이후부터 무한 기출해도 기본서 읽기. 네 번째 영어 구문 잡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차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기본 이론 인강 듣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나왔는데, 기본 이론 들을 때 이해만 하고 문제는 따로 안 풀어도 되나요? 문제를 푸는 건 다 물론 좋긴 해요. 뭐 옆에 뭐 날개 문제나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간이 많을 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뭐 다 해도 좋아요. 복습해도 좋고 문제풀도 좋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남았잖아요. 약 대략 8에서 9개월 남았어요. 근데 딱 뒤에 우리가 가정을 생각했을 때 기출도 해석을 해야 되고 모의고사 푼다고 했을 때는 저는 굳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풀 시간이 없고요. 두 번째, 그 문제도 어차피 다 기출에 있어요. 그럼 기출서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 중에서 굳이 풀고 싶다? 그럼 다초권 읽으세요. 다초권 읽고, 아, 이 이론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참고하시고, 이건 어떻게 시간이 많을 때, 시간 없으시면 안 봐도 돼요. 어차피 기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과목 모두 통틀어서 공통으로 해당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행정법 20강 남은 거 하루에 3강씩 듣고 복습은 알려주신 복습 3가지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초시생일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시생일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해독으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자, 복습은 3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일 복습.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하거나, 그날 공부한 기본서 관련해서 그날 기출을 풀어볼 거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거는 두 분류의 학생들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재시생분들 중에서 이미 회독이 되신 분들, 그분들은 기출과 기본서 같이 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가능하고, 두 번째는 초시생인데 일찍 시작하신 분들, 한 시험이 한 1년 한 4개월 남았어요. 그런 분들은 시험 많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초시생분들 그렇게 나가면 뭐가 문제냐면,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지금 해독이 안 돼 있고 기출도 해독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는 누적 복습. 누적 복습 좋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독 복습. 어차피 우리가 공부한 게 결국 해독이에요. 해독하면서 복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걸 해도 다 똑같아요. 왜냐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빨리빨리 주라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해독하면서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시생 같은 경우는 해독으로 하세요. 일단은 기본서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출 빠르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독을 빨리 하세요. 그게 복습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복습 없이 인강으로만 기만 뚫는다고 생각하고 듣고 기출로 바로 넘어갈까요? 정확히 말하면은 기본서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강을 듣고 강사님 말한 거 중요한 거 필기 정도만. 우리가 기본서를 언제 다시 볼까요? 저는 기본서가 물론 중요한 직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직렬 중에서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그쪽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서 같이 보기 추천드리고, 경찰 직렬은 기본서 같이 봐야 돼요. 그쪽은 형사법, 경찰하,
헌법, 이 세 과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단순하게 암기만 묻는 게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서 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진열은 저는 기본서 같이 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진열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굳이 볼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는 기출이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기본서에서 발췌독할 일이 많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봐야 돼요.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그쪽은 마무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나중에 다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발췌독하느라고 하면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론 강의 들으면서 강사님이 말하는 중요한 거 설명한 거 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서를 활용할 때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 기출에 있는 거 기본서 다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가 시간이 많을 때, 근데 시간이 없을 때 그 방법 쓰면은 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기본서 다 옮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에는 이런 거 위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출 보실 때 기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과 그럼 그 관련된 이론서 첨가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자신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쪽 위주로만. 그게 아니고서는 기출에서 또 이미 해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출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즈폰 기본 강의 끝나면 2단계로 기출 분석 및 해독을 하면 되는 거네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기본서 끝나면은 영어 빼놓고, 영어는 단계별로 해야 되니까 기본서 끝나면은 기출 분석해야죠. 이건 다사사법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근데 2단계에서 말씀하신 기출 분석과 해독을 푸는 게 아니라 해설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는 건가요?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3회독을 추천을 해요. 최소 3회독. 처음 1회독 할 때는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답을 정답을 싹 다 고쳐 놓으세요. 그리고 해설을 읽으세요. 해설 잘 나온 교재들은 그게 이제 기본서 역할을 하겠죠. 이게 1단계 끝. 자, 2단계에서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출이 1000페이지 넘으니까 거기서 먼저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강사님들이 혹시 기본서나 기출에서 선별해 준 거, 그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위주로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앞으로 해독을 많이 하시면서 아마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많을 거예요. 걔네들 표시해 두고서 최우선적으로 봐주세요. 두 번째, 일단은 9급 위주로만 봐주세요.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위주로만. 왜냐면 그 세 진열만 해도 양이 많고요. 다른 기타 지역적인 거는 추후에 우리가 기출 3회독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들어갈 때 그때 남는 시간에 기출에서 지역적인 부분을 확장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기출 2도 때 다 보게 되면은 1000페이지 넘으니까 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봐주세요. 그리고 삭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 다 옷을 봐가지고 아는 것을 삭제한다. 자, 삭제한다는 거는 제가 2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하기 위해서.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 때 뭐 45일에서 30일, 하나 예지만 뭐 15일, 7일, 3일, 하루, 뭐 842 공부법이나 모든 공부법의 공통점이 이거죠. 다 줄여가는 공부예요.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루 만에 딱 볼 수 있게. 그러면은 당연히 기출을 풀면은 그렇게 많이 못 돌리죠. 근데 반대로 기출을 안 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객관식 공부 방법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거 위주로 추론하면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합격생들은 철저하게 아는 것을 삭제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봐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에 집중을 하고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거기서 시험에 나오면 합격합니다. 즉 합격생들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시험의 대다수가 90% 학생들이 다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불안하니까 아는 걸 계속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아는 것을 계속 보니까 모르는 걸 못 봐요. 그리고 그 모르는 것에 나오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90%의 수험생들은 다 늘려나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좀만 이해 안 되면 기본서 다시 보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좀만 이해가 안 되면 막 교재 바꾸려고 하던가, 강사 바꾸려고 하던가,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하던가. 근데 그러기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항상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강사님들 교재 다 인강 다 들으면 여러분 장수생들입니다. 왜냐면 그 과목 점수 잘 나올 수 있어도 다른 과목이 다 밀려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안에 5과목 학교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 때부터 시작한다? 그럼 저는 생각했을 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목을 빼야 돼요. 그럼 어떡하냐? 기본서랑 기출 위주로만 봐주세요.
2시에 시작했던 학생들 제가 합격시키는 방법은 기본서 기출을 봐야 돼요. 뭐 마무리 볼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도 풀지 마세요. 제가 계속 풀지 말라 하니까 걱정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모의고사 풀면 돼요. 그거는 문제풀 3단계에서. 그리고 기출 이독할 때 삭제 작업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 위주로 보고 그거 빨리빨리 해독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한 기출 3회 되면은 이제 누적 반복이 됐으니까 이제 이해 안개가 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 안개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기출에서 모르는 거 나온다 할게요. 그 모르는 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강사님의 인강을 듣다 보면은 인강에서 강사님들이 설명해 주는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요즘 기출 교재들이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설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세 번째는 기출을 해석하다 보면은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서 자주 반복돼 가지고 뒤에서 다시 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기본서 발췌독 하세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를 뭐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암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는 걸 빨리빨리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암기라는 게 기출 이해독에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좀 어느 정도 해독이 되신 분도 가능한데 안 하신 분도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출 3에서 끝났어요. 그럼 모의고사 들어간다 할게요. 그럼 모의고사는 저는 문제풀 3단계 추천드려요. 첫 번째, 시행착오 기출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기출 풀지 않았냐, 단원별로. 근데 단원별과 시행착오 기출이 좀 다른 게, 시행착오 기출은 랜덤이잖아요. 그럼 다시 풀면은 단원별 기출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서 또 틀린 문제들이 있죠. 그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삭제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거 삭제했는데 나중에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어차피 시행착오 기출 또 풀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찮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본인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삭제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걸로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삭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해 암기가 돼 있어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것만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본서 한번 보고 기출 한번 봤다고 이해되는 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푸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초시생들은. 자, 그래서 기출 3회독에서는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기출 3회독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 암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는 나 기출 지금까지 2번 봤는데 앞부분은 봤는데 뒷부분 잘 집중해서 못 본 것 같다. 그럼 특정 기간은 다 멈추고 한 2주 동안은 뭐 그 부분만 계속 집중해서 봐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뭐 기본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잠시 멈추고 기본서 빠르게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기본서는 자신이 자주 틀리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위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에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게, 영어 빼놓고는 어차피 기본서에 거의 다 있어요. 강사님들이 선별해 주는 거, 강사님이 요약해 주는 거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위주로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강의 줄여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면 교재가 너무 좋아요, 다들. 그래서 너무 강의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중에 3단계, 나중에 기출 3회도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들어갈 때는 문제풀 3단계는 시행착오 기출을 풀고, 그래서 20문제 랜덤으로 된 문제를 풀고 최근 기출 유형을 좀 보세요. 한 5년치 국가직 지방직 위주로만. 그리고 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가 아니죠. 진도별, 단원별 OX나 진도별, 단원별 모의고사 푸세요. 있으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교재들은 단원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리면은 어떤 파트에서 아직 약하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지금 하천 걷고 있는데 되게 이쁘네요. 이게 지금 축구장이 있는데 전등 켜 있고. 그리고 단원별이나 진도별 OS 문제 풀면서 자신이 약한 파트를 알 수 있죠. 마지막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동형 모의고사가 조심할 게 어려워요. 강사님들은 이제 공포 마케팅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내요. 그래야지 수험생들이 끝까지 계속 인강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동형 모의고사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 고조은 선생님 정도가 이제 좋은 모의고사라 생각하고, 일반적인 강사님들은 그냥 어려워요. 영어 같은 경우도 솔직히 모의고사 별로 좋은 건 아닌 게 어려워요. 영어도. 그래서 영어는 오히려 기출이 더 낫습니다. 왜냐면 기출은 문제는 좋거든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막판에 동영상 풀어가지고 점수 안 나와가지고 기 줄이는 학생이 많아요. 전혀 필요 없어요. 왜? 시험장 가면 달라요. 강사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출제자 다르니까. 대신에 동형 모의고사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 연습. 이건 뭐 동형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앞에서 처음에 말했던 시행착오 기출도 마찬가지인데,
5과목 순서 정하는 거, 그리고 시간 배분. 저희는 합격생 배출할 때 국어 20분, 영어 30분, 다른 과목은 10분에서 12분, 그리고 OMR 카드는 5에서 7분. 약간 좀 5에서 10분 정도 작성서 연습하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 문제 나오잖아요. 넘어가야 돼요. 이제 일반 학생들의 취약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진짜 한번 생각해보자.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한 몇 문제 나올까요? 20문제 중에서. 저는 많아야 한 문제, 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 틀린다고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다 틀리라고 내는 거고 비점 방지용 문제고, 그걸 맞추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맞춰서도 안 되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문제 버리고 나머지 문제 집중하잖아요. 90점이 넘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게 연습이 안 되는 학생들은 갑자기 그 문제 막 풀려고 해요. 마치 나방이 불빛으로 돌진한 것처럼. 자, 그러면 그 문제 못 풀고 시간 뺏기고, 그럼 나머지 풀 수 있는 18문제 더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맞추면 돼요. 우리가 절대 지적인 문제 틀렸다고 해서 안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당연히 모의고사 풀다 보면 어려운 회차 나오면은 일단 집중력 유지해가지고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집중해서 풀어보고요. 마지막으로 OMR 카드 정리 연습. 이게 OMR 카드가 은근히 실수 많이 해요. 특히 이거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OMR 카드 교환할 때 당황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기초도 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기초에서 우리 아까 중요 진입을 보자 했잖아요. 지역적인 진입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기본서 다시 볼 거 있어요. 같이 보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합격을 뭐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뭐 마무리, 뭐 특강 이런 거 들을 시간 없어요. 물론 뭐 법과목이면 78회특강은 다 들어야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어가 문제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